오늘의 증시입니다. 미 연준 의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경계감이 확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하락했고 코스피는 상승을 지켜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랠리를 이어갔고 특히 오늘은 방산주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경계감이 가득했던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0.62% 하락한 2609.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07% 소폭 오른 888.61포인트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 매매법을 녹여보는 방송 50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 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 볼 텐데요.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스타트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월요일 밤을 장식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2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을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건강하고도 탄탄한 그런 빅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송 50분이라는 시간이 이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전문가님과의 소통을 무려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아닌데요. 50분 그 이상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알짜배기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하나 생성돼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우리 전문가님 또 바로 만나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2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목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음성의 톤이 이 정도까지가 제가 목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서 조금 작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벤트를 제가 2가지를 먼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내일 오전에 집중적으로 게릴라 공개 선물 옵션 실전 리딩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8시 30분부터 오셔서 아마 한 10시 반쯤이면 거의 매매가 끝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8시 30분부터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다가 9시 시초가 땡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그 시간이 저희가 집중하는 매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해보고 싶었거나 선물 옵션을 배우고 싶거나 선물 옵션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내일 오전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황과 그리고 실제 매매하는 방식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 매매가 1시간 반 정도 끝나면 10시 반쯤 해서 제가 그날 오전에 어떤 근거로 진입을 하고 청산했는지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라하면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수익이 났는지,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근거로 상방하방을 판단했는지,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청산했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하기 때문에 2주 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공개 방송인데 제가 뭐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질 못해서 취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로 연장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달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선물 옵션은 사실 주식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을 할 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선물 옵션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고 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오전에 여러분하고 2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동안 안에 여러분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1번 내일 8시 반부터 실전 리딩 방송을 참여할 수 있다. 2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2시간 반 동안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실전 리딩 방송을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 근데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배워보고 싶어. 그러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2시간 반 동안 장장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 이야기들을 배우셔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배우면 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벤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이 공개 리딩 방송에 오시게 되면 내일 제가 가입하시는 분들께 특별 이벤트를 아마 할 건데 이름을 제가 희망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희망 프로젝트가 뭐냐면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유료로 제가 강의하고 있던 컨텐츠를 무료로 오픈을 할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인데 요번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오시게 되면 그 설명을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드릴 텐데 그러면 이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 주에 하나씩 4주 동안 공부하면 선물 옵션으로 손해가 안 나요. 이거는 여러분 유료로 하게 되면 꽤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되는 교육 과정인데 이거를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7월까지 7월 22일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익혀가지고 오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가지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선물 옵션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선물 옵션을 배우는 걸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보통 유료로도 진행하고 무료로도 진행하는데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료로 진행하는 걸 1년에 한 번은 날을 잡고 한 달 과정, 4주 과정으로 초보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4주 동안 그동안 매매가 잘 안 됐던 분들도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노란 단톡방에 빨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단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켜셔서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장 링크 URL이 뜹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강의 시작해서 끝나면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끔 락을 걸기 때문에 강의 중에만 오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4주 전이었습니다. 이런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주 전에 저는 여러분께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미국 부채 한도가 상향이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부채 한도는 상향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1년도에 근거를 하나 들면서 이때 채무 한도가 초과되었었고 오바마 정부였다.
그런데 이때 8월 달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극적 합의하면서 채무 한도를 상향했고 그래서 와 하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미국 S&P에서 S&P 미국 S&P 지수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해. 야, 니네들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빚을 내고 대출 받아서 돈 갖다 쓰고 대출 받아서 돈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 돈 모자르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를 늘려줘. 이게 채무 한도 협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니네 미국 정부의 재정은 굉장히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S&P가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합주가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보시면 2011년도 5월 2일 날입니다. 2228에서 2000포인트가 붕괴하는 급락을 했습니다. 10%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선물지수로 약 70포인트 정도가 2주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풋옵션이 1000배가 났거든요. 여러분, 주식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고요. 선물 옵션에서만 가능한 건데 옵션이 하락하는 걸 풋옵션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콜옵션을 사게 되는데 급락을 하면서 1000배의 시세가 났는데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여름에 글쎄 저 1000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0배, 50배, 100배 정도의 그 정도의 시세는 한번 터지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7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유는 2011년도 당시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 안에서 저금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그런데 2023년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고금리입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급락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2011년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12년 전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계속 부채 한도를 늘려줘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려줘 이야기하면서 장이 흘러내린 거예요. 이게 정말 해줄까 안 해줄까 흘러내리고 있다가 그게 합의되면서부터 와 올라갔어요. 이렇게 와. 그래서 야 그래 이제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와 상승을 했어요. 그게 2011년 7월 초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로부터 7월 한 달 동안 훅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점이 높이지 못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즉 8월 만기주 근처쯤 해가지고 음봉이 하나 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하락을 하는데 이게 선물지수 70포인트의 급락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풋옵션이 1000배가 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신용금 등급이 강등된다던가 뭔가 우리가 국제적인 악재 이슈가 터진다고 한다면 올 여름에 우리는 이런 하락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시세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지금 2023년도 기준이면 여기 지금 여기 여기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고점 찍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추세가 저는 지금 현재 6월이죠. 오늘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요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여기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요쯤에 걸려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요. 그로부터 6월 말경 7월 초쯤까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안일하게 매매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시장이 방향을 상방으로 잡게 되면 다행히 상승 추세로 열리게 되겠지만 얘가 하락으로 꺾인다고 들면은 뭐 이만큼은 아니어도 꽤 많은 폭의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살필 때 다중바닥, 쌍바닥에서의 눌림 시에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는 줄 알고 와 따라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좀 안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승률이 8, 90% 이상의 승률의 종목들을 내가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올라갈 때 한 10%에서 20% 정도만 내가 안정적으로 이득을 보고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면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주간 쉬고 3주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거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13,900원에서부터 16,500원까지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15% 이상의 이익을 냈고요. 눌림목에 15,500원대부터 받아보자라고 해서 17,500원 이상에서 다 팔고 나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이, 자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1파 상승, 2파 눌림, 그리고 3파 상승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눌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네 번째 눌림이라면 올 여름장에 우리는 마지막 썸머랠리 5파의 상승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눌림이 어디까지가 한계냐면 16,300원에서 16,500원까지가 한계치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16,300원, 16,500원을 지키는 눌림이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수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여러분 한 1, 2주 정도면, 길어야 2주 안쪽이면 되지 싶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이 하락을 세게 할 거냐를 결정할 건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눌림목에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기억하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자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서 매수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지켜지는구나 판단하십시다. 이해되셨죠? 지켜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마지막 상승 파동 하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차트로 인버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선물 인버스를 좀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요 보시면 인버스가 지금 저점을 살살살살 높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2,600원에서 2,700원 요점까지 인버스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전 스탑을 걸면서 그냥 버텨보자. 가다가 밀리면 그냥 본전하면 되니까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2,600원에서 2,700원 사이 정도. 그러면 제가 인버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오늘 저는 상을 좀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들을 싸게 사는 겁니다. 제가 바닥을 살 수는 없어요. 운이 좋은 때는 제가 샀는데 저점일 때도 있고,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샀는데 조금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보통 1, 2주 정도, 길 때는 한 달 정도에 걸쳐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오늘 지금 방송국 오는 동안에 제가 아까 속보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제 야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오늘 악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실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쌈박질하면서 규제하느라고 중국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도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원료 수입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배제시키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700원에서 1,900원대 여기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한 1, 2주 잡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1,800원대 정도에서 맞춰놨는데 올라올 때 여기 2,100원에서 2,200원 요 사이까지가 제가 드렸던 목표가예요. 그러면 얘도 15%에서 20% 정도가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절반을 팔고 나머지 물량은 2,000원이 깨지게 되면 전부 다 정리할게요. 어차피 1,700원, 1,800원, 1,900원에 샀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 1,800, 한 2, 3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을 건들게 되면 정리할 것이고 2,000원을 건들지 않으면
그냥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떨어질 때 싸게 사자입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쉬는 기간 동안 2차 전지 소부장 ETF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 여러분 5월 중순 이후부터 떨어질 때 분할로 사세요라고 했던 게 8,500원 안쪽에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올랐다. 자동차도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은 덜 올랐다. 그래서 얘네가 중소형 종목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부품 소재 업종들은 조금 뒤따라가는 반발 시세가 있을 것이다. 이때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앞전 고점이 여기 9,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쌍봉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늦게 사신 분들은 15%의 차익 실현을 했고요. 조금 잘 사신 분들, 고점까지 버티신 분들은 한 18.5%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노란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는 종목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맵 사인을 드리지 않아요. 되게 심심해요. 아침에 선물 옵션 시황 드리고 오전 매매했던 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매매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하고 장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시황 인사만 하고 저는 끝나요. 하루 3마디밖에 단톡방에 글을 안 올리거든요. 할 게 없을 때는. 그러다가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 한번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에 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제가 10번 사면은 그 중에 한 서너 번은 한 방에 다 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20%, 30% 이렇게 비중 채워라라고 얘기하고 평균적으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분할 매수해요. 그러면 분할 매수라기 때문에 우리가 사놨다가 팔아먹는 타이밍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승률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10,000원 찍은 이날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고 남은 수량도 장대 음봉 나올 때 제가 여기 9,770원에서 80원에 다 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판다고 이야기하고 눌렸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이걸 끝난 거냐? 아니요. 이번에 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눌린 목에 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쯤에 살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톡방에서 제가 그 타이밍이 오면 다시 사자라고 싸게 살 기회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를 지금 보시면 시장을 한번 보세요. 얘가 갔다가 눌리고 쌍봉 맞고 지금 죽고 있는데 얘가 눌러주면은 한 17,000원에서 17,700원 요점까지 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시장이 움직일 때 제일 주도주는 우리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1번 2차 전지, 2번 반도체, 3번 자동차입니다. 이 3개가 다 올라가면 불장이고요. 3개 중에 2개가 올라가면 상승장이라 그래요. 근데 3개 중에 2개는 떨어지는데 하나만 오르락내리락 얘만 버티고 있다면 하락은 하지만 하락하다 반등하고 하락하다 반등하는 약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2차 전지는 현재 조정 중에 있다. 그러면 시장은 카운팅이 하락으로 하나가 카운팅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자동차 보실게요. 보면 얘가 그동안 제일 셌던 놈인데 자동차가 빌빌빌빌빌빌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도 빠지고 있죠. 그렇죠?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업종이 제일 크죠. 자, 보시면 유일하게 버티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설명 뭐라 했죠, 제가? 3개의 주도주 중에 2개가 하락을 하면 지금 장의 방향은 어디다? 하방이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가 선물 옵션을 하기 때문에 장을 잘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게 직업이니까? 직업인데 못하면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는 큰 그림을 내가 접근하는 하나의 안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혹은 주도적으로 막 올라가는 강세장인지 약세장으로 조정하는 구간인지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서 주식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해를 하러 밖에 나가는 사람이 날씨를 안 보고 바다에 들어간다. 미친 짓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갑자기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면 야 내가 수영대회 1등한 사람이야. 개뿔. 빠져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이거 할 거 없으면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자, 가격이 얼마였냐면 얘가 여기 내려올 때 65,000원, 67,000원대에 사가지고 75,000원에 한번 팔고 다시 내려올 때 7만원 초반부터는 72,000원부터는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사두시라고 이야기를 5월 달에 했거든요. 자, 이때 제가 드렸던 여러분 상승 목표가가 기억하십니까? 85,000원에서 9만원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감사 인사를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그죠? 예, 지지부진했는데 그 와중에 현대미포조선에다가 비중을 50%를 채우셨대요. 저는 한 20, 30% 채우시면 좋겠어요라고 방송에 이야기했는데 제 방송을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2년 반 됐거든요. 재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6월 말이잖아요. 2년 반 동안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얘 가지고 손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보신 거죠. 제가 계속 해왔던 2년 반의 세월을 봤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다가 비중을 야금야금 모아서 50%의 확신을 배팅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85,000원에서 9만 원 정도면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포조선이나 조선주 해양 관련 해운 관련 종목을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 올라온 바닥에서부터 벌써 30% 40%가 상승한 종목을 내가 또 추격을 한다. 그러면 나는 물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대신에 얘는 82,000원을 건들게 되면 전량 우리는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건들게 되면 다 파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9만 원까지 갈라나 말라나 좀 지켜보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70%는 차익 실현 끝내셔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께 종목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버스를 가지고 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종목을 살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여기 올 때는 요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은 만약 제가 오늘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시장이 조정을 해버리면 들어올 만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요일에 방송국 오기 전에.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요거 사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들을 기회가 없겠죠. 자, 제가 지금 몇 개 종목을 하나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 사람이 그냥 몇 종목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그 말한 종목들이 잘 갔구나.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래서 하락장, 조정장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고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께 드릴 종목은 아마 시멘트 종목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성신양회 이 종목을 관심을 좀 가져가시고 아세아 시멘트 요걸 좀 관심을 가져가시고 건설주 중에는 현대건설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세 개 중에 하나 찍을 거예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톡방에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신양에는 홈런 쳤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우리 여기 밑에서 8,500원 밑에서 집중적으로 사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은 13,0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70%, 80%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슬슬 힘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 타이밍이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톡방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타이밍 못 잡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도 됩니까? 물으면 저는 몰라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안 오셨잖아. 오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톡방에 들어오시면 시멘트 종목들 싸게 살 기회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2주간의 시장 점검부터 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원칙, 그리고 거래했던 종목들 투자 전략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정말 우리 전문가님은 종목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짚어주셨다, 언급해 주셨다 하면 슈팅은 기본이고요. 또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챙기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전문가님이 2주 만에 나오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 하나 들고 와주셨죠. 6월 20일, 즉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반까지 온종일 진행되는 실전 선물 옵션 매매법을 다루는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또 들고 와주셨습니다. 장중 내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대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매주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인 만큼 꼭 함께 하셨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따라하면 수익은 기본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그 근거까지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홀로 서는 법 충분히 배워가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죠. 더구나 내일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요. 또 다른 혜택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1+1의 이벤트를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는 톡방 안으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뜨는 방 눌러서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1초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간이 11시 50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미 벌써 반절이 훌쩍 지났으니까요. 서둘러서 여유 있는 지금 미리미리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11시 50분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이벤트 특강 링크 꼭 받아보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당장 내일부터 제대로 된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우리 홍당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는 또 선물 옵션 매매법 배워볼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면 지금 보이고 있는 노란톡방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입장하시면 내일 진행되는 온라인 선물 옵션 이벤트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벤트 속에 한두 달간 준비해둔 또 프로젝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QR코드 활용하셔서 오늘 꼭 입장하시고 이 혜택 모두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강의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우리 지난 2주 전에 상승장에서의 선물옵션 매매법 패턴들 배워봤는데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은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물 옵션을 살펴보실 때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상승장도 있지만 하락장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은 손해가 크게 나겠죠. 그런데 크게 하락을 했다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침부터 산 사람은 물렸다가 겨우 본전했을 거고
물렸다가 손절 친 사람은 올라갈 때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게 주식 매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하락을 할 때 나는 하락, 매도 방향,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의 진입을 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방에 진입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갈 종목을 막 찾아서 종목들로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선물이라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내려가는 방향의 매도 진입과 올라가는 방향의 매수 진입,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종목 제가 여기 주문창을 보시면 올라간다, 아침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 많이 빠질 것 같아, 선물 10계약을 매도할게, 이만큼 떨어지면은 10개를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야 나 여기 올라갈래, 10개 샀어, 그랬더니 이만큼 올라가니까 나 팔고 나갈래, 차익 실현할게, 요렇게. 그래서 상방이냐 하방이냐만 보고 내가 주문해서 진입 청산만 하시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께는 아침마다 제가 선물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준가를 지킨다 그러면 아침에 매수해서 상방,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가 미리 써놔요. 장 출발 전에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파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장의 방향은 하방, 그래서 1차 하락 목표가 여기, 2차 하락 목표가 아침마다 제가 시황을 단톡방에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매매만 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한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얘기를 하기 전에 옵션에 관한 얘기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옵션 차트에서 콜 옵션 차트가 지킬 거냐, 풋 옵션 차트가 지킬 거냐, 결국 두 개가 시속 게임이에요. 이해되셔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지수가 여기 콜 옵션 차트라고 하는 것과 풋 옵션 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콜 옵션 차트입니다. C고요. 밑에 있는 것이 풋 옵션 차트입니다. 둘 중에 기준점을 지키는 놈이 살아있는 거고, 기준점이 깨지면 얘는 시세가 망가져요. 그래서 콜 차트가 여기 3.5가 기준점인데 아침에 출발과 동시에 무너져요. 근데 풋 차트는 0.39라고 하는 게 기준점, 지지가인데 지키면서부터 갑니다. 그러면 얘가 급락할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자하고 그다음에 6월 15일 거 두 개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10시 19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육생분들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들을 하셔요. 자, 보면 주식하고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은 10% 올라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하루에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300%, 500%, 1000%도 가요. 그래서 방향만 맞으면 굉장히 돈이 벌린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장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랬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지금 선물 종가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은 제가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4, 5, 6. 6거래일 동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6거래일 연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가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이해되실까요? 얘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황이 있는 상태면 뭐가 중요하냐면 떨어지고 있는 걸 알면 나는 어느 방향 공략하면 될까요? 하방을 공략하면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반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반등이 안 나오면은 지지가가 무너질 때 나는 추격 하방을 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자,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얘는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10시 한 40분까지 내내 밀었거든요. 하락했어요, 종일.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아침부터 선물 매도해가지고 10시 40분까지 버텼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이게 오늘 오전 매매 저는 끝입니다. 내일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은 이런 매매를 보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얘가 하락할 거를 너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은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킨다고 이야기했고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면 풋옵션이 기준 지지가를 지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콜옵션은 기준점이 얼마냐면 3.15입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아침에 3.15가 어떻게 됐나요? 기준이 붕괴합니다. 자, 콜이 상승장에서 시세를 주는 건데 상승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장이 빠진다면 그럼 얘는 뭐죠? 하락이죠. 그러니까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풋옵션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자, 오늘 풋옵션이 저점에서 더블 정도 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아침부터 계속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돌까지 가면서 바닥 대비 100%의 시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주식은 하루 종일 빠져요. 자, 아까 좀 전에 선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침 시작 동시에 10시 40분까지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빠질 때 주식은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어땠냐면 야, 콜 옵션 차트가 기준점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하락한대. 그랬더니 그럼 나는 뭐 살까? 풋옵션 사면 되는 거예요. 하락이면. 쉽죠? 예. 그러니까 상방이야 하방이야 라고 물어볼 때 야, 상방이야 콜이야 하방이야 풋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내일 아침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준점 체크하고 자, 요거 깨졌으니까 상방이다. 요거 깨졌으니까 하방이다. 그냥 말씀드리면 그대로 진입만 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가까지 오늘 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는 6월 15일 겁니다. 자, 6월 15일 날 제가 어제 강의가 참 좋았죠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방으로 틀어버릴 것 같다라고 제가 14일 날 강의를 해드렸거든. 저희 교육생분들께. 그래서 어땠냐면은 풋옵션이 0.2부터 2만 원부터 2.02까지 10배, 1000%가 시세가 터졌어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1000% 터지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저가에 0.2, 2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가냐? 2.2까지 갔어요. 10배.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9배가 났다고. 여기 900%.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내가 10%, 20%, 30% 벌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한 수익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벌고 한 달에 15%만 벌고 한 달에 다시 5%만 벌고 한 달에 10%, 20%만 벌고 이게 제일 안전한 매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좌 상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손해가 많이 난 사람이면 겨우 10%, 20% 벌어가지고 이걸 내가 커버해서 돈이 벌리고 수익 전환이 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크가 높다면 수익률이 높아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은요. 콜과 풋 중에 지켜야 되는 가격이 어떤 놈이 지키는지만 알면 얘가 깨졌어. 그럼 이쪽이야. 얘가 깨졌어. 그럼 이쪽이야. 이 두 개만 상대적이라는 것만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에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이때 풋 옵션이 10배가 나면서 저희 방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팔자를 바꾸신 분들이 좀 되세요. 와.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주식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침부터 잡아서 이거 못 가면 500% 5배 갈 거다. 잘 가면 10배쯤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5배를 그냥 통으로 버텨가지고 이익을 내시면서 이만큼 계좌가 불어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어떻게 돼요? 제일 보람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방송국 나와서 밤 12시에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한 보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떠들지 안 그러면 목을 쉬지 여기서 뭐하러 떠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게요.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날 아침에 일봉을 보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고점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장 시장이 시세가 터지면 하방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미리 교육생분들께 전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장이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파동은 뭐였냐면 전날보다 갭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상방을 한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상방 단타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하방을 집중해서 여기까지 밀었는데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여기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거예요. 차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진짜 그랬는지를 우리는 뭘로 판단했느냐? 옵션 가격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옵션 가격 보실까요? 아침에 왜 처음에 오전에 상승하는 매수가 있었냐면 자, 아침 기준점 콜옵션이 3.15예요. 자, 근데 이 기준점을 여기 보시면 지키죠. 그럼 얘가 지키니까 얘가 여기까지 4.17까지 약 100틱 정도의 이득이 나는 거예요. 아, 기준점을 지키면 올라가는구나. 그게 아침에 매수, 상방을 보게 된 근거고요. 그랬을 때 풋옵션이 이렇게 죽여서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을 때 자, 콜이 더 못 가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에서 콜이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상승 다 왔다. 하방에 배팅하고 하방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이때 제가 0.3에 0.2가 저점이었는데 저는 0.3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라고 했냐면 355, 500% 정도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고 3618, 전 600%면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기까지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버티는 내내 한 1시간 반 정도 버틴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입을 하기를 9시 한 20분쯤 진입해가지고 20분, 30분경에 진입해가지고 11시쯤까지 버텼으니까 1시간 한 40분 견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죠. 팔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끙끙거리고 참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와, 수익 크게 났다. 좋다. 그리고 반등 한번 할 때 넘지 못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잡았는데 얘가 0.9에서 2.0까지 더블이에요. 또 한 번. 자, 그리고 나서 또 반등할 때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 마지막 한 번 더 보자 했더니 급락을 했는데 얘가 0.6에서부터 2.2까지 350%의 수익을 또 한 번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파동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저도 이 정도 먹으면 그만해야지. 이만하면 충분하다. 멈추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물 옵션은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는데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비교할 수 없다. ETF랑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중소형 종목 테마주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풋옵션이 하루에 10배가 나는 장을 보셨잖아요. 이걸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전에 8시 30분부터 저는 선물 옵션의 공개 리딩 방송을 무료로 진행할 건데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같이 매매하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내일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할 테니까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의 매매법에 관한 전문가님 도움 말씀까지 만나서 봤습니다. 선물 옵션은 위험한 거 아니야? 리스크가 되레 2배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진행이 되는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선물 옵션 매매를 다룬 공개 방송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계좌를 되레 2배의 수익으로 채워가 보시죠.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장중 내내 진행되는 선물 옵션 공개 방송 참여는 물론이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혜택까지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